네, 포트폴리오 전반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하락할 때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팁을 드립니다. 전략 체크인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섭 PB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섭입니다. 네, 이번 주 많이 힘드셨죠? 이번 주 사실 쉽지 않은 시장이었고요. 또 근데 이런 데서 방법을 찾아내는 게 또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호섭 PB님의 긍정의 기운이 여기까지 좀 느껴집니다. 투자자분들도 그 밝은 기운 많이들 또 힘을 얻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투자하시는데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지수가 많이 꺾여가지고요. 시장 전체적으로 먼저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네, 우선 이제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하면은 FOMC에서 매파적 스탠스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매파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는 부분만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 시점 자체가 조금 더 미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횟수도 더 이제 적어질 수 있다는 법.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위험 선호보다는 위험 회피로 이제 심리가 좀 돌아서게 된 것이 가장 좀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시장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이제 올 상반기는 2차 전지, 그 뒤에 바통을 이어받을 이제 업종이 반도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 해당되는 업종들에서 실제로 이제 수급이 쏠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영향이 좀 컸다라는 점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제 시장의 주도 업종이 부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러면은 개별 섹터로 보았을 때 어디가 좋을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원전 관련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원전 관련주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유엔이죠. 유엔 연설에서 이제 원전을 포함한 이제 CF를 이제 해야 된다.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라 이제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원전 관련주들이 기대에 비해서는 모멘텀이 계속 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지만 관심은 계속 열어두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외에 어제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핵융합 에너지 관련해서 암 치료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최근 같으면은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 시세 연속성도 한번 체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마주에 대한 언급도 살짝 곁들여 주셨는데 현재 종목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주에 에코프로를 팔고 스맥이라는 종목을 신규 편입하면서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 100%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종목이 약간의 변화만 있었는데 포트 운용 전략은 그대로 가져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5개 가져가는 전략은 그대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이거 계속 거듭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지만은, 자랑은 아니고, 이제, 그거죠. 루디시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실제로 수익이 많이 났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으로 제가 운용할 수 있는 비중이 좀 크다라고 생각해서, 종목 5개 유지를 하고, 필요할 때는 언제나 수익 난 종목에서 이제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운용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종목을 먼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의 구성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루닛 20%, 스맥 20%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ISC, T로보틱스 각각 20%씩 해서 총 5종목의 주식 비중 100%입니다. 로봇의 비중이 40%로 늘어났어요. 원래 기존에는 2차 전지 비중이 40%였던 포트폴리오가 로봇 쪽으로 무게중심을 약간 옮겼습니다. 스맥이 가장 좀 짧게 보유한 종목이죠. 지금까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스맥 제가 편입한 이후에 이제 바로 조정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 편입한 시점이 첫 조정이 나오는 시점이었는데, 그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바로 이제 다시 추세가 살아나지 못하고 조정받는 양상이 좀 나왔습니다. 조정 구간 진입했지만은 추세가 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에 제가 좀 주목하고 있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가져갈지 고민한다는 부분은 종목에 대한 의심, 업종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시세가 분출할 때 그 종목에 이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단 지지선을 유지해 줄 것인지 유지하지 못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로보틱스도 같은 로봇이니까 함께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T-로보틱스는 이게 60일선 이탈 여부가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은 60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 보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선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종목 교체에 대해서 고려를 할 텐데 아직 그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이탈된 거 아닌가요? 오늘 장이 중요한 거죠, 그럼? 지금 화면에 네, 나가는 초록색 라인이 60일선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보통 제가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제 60일선에 조금 더 내려가서 말씀을 했고요. 오늘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교체에 대한 부분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쯤 되면은 들고 계실지 아니면은 좀 교체가 있었을지 이런 부분들 T-로보틱스는 기로에 놓여 있네요. 요닉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상증자 권리락 날입니다. 오늘까지 주가는 다소 밀리는데 요즘 권리락 지나고 나면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보통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을 하고 나면 가격대가 바뀌게 되고요. 아무래도 수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싸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닛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메리트가 조금 된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그동안 유상증자 권리락을 앞두고 조금 잠잠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수급을 좀 붙일 수 있는 뭐 그런 좋은 내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유방암 AI 진단 관련해서 AI 연구 결과가 게재가 됐었는데 또 다른 학술지에도 이제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모멘텀을 가지고는 이 종목은 이제 실체가 있고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밖에 반도체 쪽은 ISC입니다. 이 종목도 주요 이동평균선이 이탈되면서 최근 6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인데요. 지지라인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우선 지금 지지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지지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 교체 오늘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종목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현재 수급적인 측면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역시 AI 반도체에 관련된 모멘텀 자체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이탈한 지지선을 이제 복귀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매수할 생각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ISC 대신에 또 어떤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겠네요. 저희 마지막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간략하게 얘기하고 신규로 어떤 종목 사실지 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살짝 꺾여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 상승하고 나서 횡보 구간 진입을 했는데 횡보라고는 하지만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비슷한데요. 한 60일선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더 열어놓고 있을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2차 전지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최근 한 이틀 정도죠. 최근 이틀 정도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고 2차 전지를 이제는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관점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그 기술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동안 정말 시장을 호령했던 그런 내노라는 종목군들도 요즘 들어서는 주요 이동평균선 지지하는데 상당히 좀 집중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 얘기 쭉 들어봤습니다. ISC는 매도하겠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신규 편입으로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으세요? 네, 그 한미반도체입니다.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업체잖아요.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보았을 때도 제조사들이 업체들이 그 반도체 후공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요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거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ISC에도 똑같이 해당이 되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아직까지 차트가 조금 더 살아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꺾여버렸느냐에 대한 선택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60일 지지선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60일선 부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60일선 을 어떻게 지지하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추후에도 편입 이후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ISC 전에가 프로텍이었죠. 프로텍, ISC, 한미반도체로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 한 종목쯤은 게다가 후공정에서 하나씩 골라서 계속 넣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후공정에 대한 수요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유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정밀화에 대한 요구들이거든요. 결국 반도체가 더 정밀하고 세밀해지기 위해서는 후공정에 대한 투자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전공정보다는 후공정에 있는 업체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차트, 수급이 살아있는 업체들 위주로 종목 교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략 세우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해당 종목군들 응원하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아마 추석 관계로 다음 주 연결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포트폴리오 정보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호석 PB 포트폴리오 알아봤습니다.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식 비중 100%는 맞고요. 각각의 종목은 20%입니다. 이 가운데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루닛, 스맥, T로보틱스 네 종목이 있고요. ISC를 편출을 하고 한미반도체를 신규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 이렇게 20%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섹터에 대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반도체 섹터 내에서 ISC에서 한미반도체로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 이 부분 확인이 되네요. 네, 1시간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양시장 여전히 1%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더 오르진 않습니다. 1340원 선에서는 저항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좀 사줬으면 했는데 거래소에서는 매도로 돌아섰고요. 선물 시장은 매수 매도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와 같은 공격적인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는 아직까지는 포착되진 않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집중력 발휘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좀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 하시면서 피로 약간은 좀 저희가 덜어 드릴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